오늘은 이번 챕터에서는 바로 챕터 3 전극과 전극 용액 간의 계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면에는 아마 그 전기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어느 정도의 그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으며 또 이온이 분포되어 있는지, 거리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얘기할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그 용액이, 일단 전극은 금속이라고, 물론 모든 전극이 다 금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전극은 금속이라고 얘기했고, 전해질은 그 전해질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이제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물에 녹아 있는 상태라고 한번 좀 생각을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기용매에 녹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좀 더 응용된 얘기들이고, 기본적으로는 바로 그 수용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극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수조 안에, 이 안에 전해질이 녹아 있죠. 전해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금속 전극이 담겨 있다면 바로 요 부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혹은 요 부위, 즉 바로 요 인터페이스, 즉 계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즉 인터페이스 안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이중층인데, 전기 이중층이라는 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커패시터, 바로 이게 축전 축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축전 장치는 아마 금속 판때기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있고, 이제 전기가 걸려져 있을 때 요 사이에 전기를 띈다, 그런 전기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모델을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인 그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바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계면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좀 모양을 띠고 있겠죠. 이 안에 있고, 아마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안에 어떤 양극과 음극이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극, 또 하나의 전극, 그래서 이놈이 그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 계면에 대해서, 즉 뭐와 뭐의 개념이냐면 바로 금속과 그 전해질, 금속과 용액 사이에 바로 그 계면에 대한 얘기들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속이 용액, 바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해질이죠. 전해질 용액에 잠기게 되면은 금속 표면이랑 용액 사이에, 표면과 용액 사이에 요 계면에 어떤 전기를 띠게 돼 있습니다. 전기를 띠게 돼 있다라는 건 바로 이런 모델인 거죠. 이 모델은 누가 제창이냐면 바로 죄송할게요.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예전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어떤 계면의 전기를 띠는데 이게 전기를 어떤 식으로 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게 금속, 금속 표면에, 금속 쪽으로 아마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들이 쫙 뛴다면 이쪽으로 아마 마이너스 전하들이 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띄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용액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다면 이쪽으로는 아마 또 플러스들이 또 존재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아마 그 농도 구배가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농도 구배가 생기고, 자,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그렇죠. 바로 음,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여기와 마이너스가 여기엔 많고 이쪽은 플러스가 있다면 이 안에 농도 구배가 생기게 되겠죠. 농도 구배가 생긴다는 얘기는, 자, 바로 이온의 농도 구배가 생긴다는 얘기라는 건 결국에는 차지, 즉 차지의 구배도 생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이 사이에 어떤 포텐셜, 차지의 구배가 생긴다는 얘기는, 즉 다시는 그 포텐셜의 구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는데, 자, 근데 그 두 개의 금속인데 이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요 안에, 바로 요 미세한 요 안에 그 전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 전기 저장은 어떤 모양이냐? 바로 커패시터, 바로 축전기의 그 모양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전기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평판 축전기, 즉 판때기 두 개에다가,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속 두 개를 인접하는 거죠. 그렇지만 접촉은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바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 두 판 사이의 거리는 x이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차지라고 그래야 되죠. 그 q 값,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Q1이라고 하고 여기를 Q2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쿨롱수 를 곱한 거죠. 그거를 이제 페럿, 요 사이에 이제 얼마만큼 전기가 저장되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아마 유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전율이라는 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그 다음에 이놈은 결국엔 뭐냐면은 그 면적이 크면 클수록 단위 면적당 전기량에 비례하는 전기장을 그 안에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요 안에 전기장 형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전기장이 형성돼 있다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포텐셜의 구배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 친다면 아마 그 포텐셜은 이런 식으로 구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든 뭐 직선형이든 어떤 모양이든 생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차이는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을, 그 판때기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포텐셜 차이가 물론 큰 거는 맞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저장 자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말을 얘기하면은 어, 포텐셜, 바로 이제 파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이는 x의 함수, 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습니다. 즉 x의 비례가 합니다. 비례라기보다는 x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이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커패시턴스는 뭐 이게 S 곱하기 유전율 곱하기 나누기 뭐 거리라고 했는데, 이건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그 파이라는 값, 즉 델타 파이라는 건 즉 전위차라고 해야 되겠죠.
되겠죠. 이 전이차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공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너무 좀 깊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바로 Q 나누기 C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뒤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어진 얘기들. 이제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이 엡실론 유전율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뤄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은 자, 만약에 이쪽에 이제 플러스 전기를 걸어줬다고 얘기를 합시다. 이 두 금속 판 사이에 메탈 플레이트 사이에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에 이제 그 차지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이 디스턴스 여기서는 디스턴스 D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림에서는 아마 X가 되겠죠. 이 거리는 이 거리는 아마 여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x 이퀄 0, 그다음 여기는 x 이퀄 t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 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전기의 용량, 즉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전기의 용량은 어떻게 되냐면 용량을 일단 C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게 아마 카패시턴스, 즉 전기 용량이죠. 카패시턴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속 안에 들어있는 이게 그 전하량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부피가 부피래 부피가 아니라 전압이죠. 아까의 공식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리로 이 식을 아까는 이제 여기서 아까는 이제 V 여기도 요거를 하면 전이차니까 아까 뒤에서는 V라고 썼겠지만 여기서 파이 V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면은 자, 이놈을 바로 이놈의 그렇다면은 이 카패시턴스 그 전기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전기 용량의 단위는 자, 이거는 아마 그 쿨롱이 되겠죠. 쿨롱 퍼 볼트. 그래서 이놈을 줄여서 페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페럿. 즉 단위 볼트당 얼마나 그 전하가 이제 들어 앉아 있느냐를 바로 얘기하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바로 그 전기 용량 페럿이죠. 페럿은 쿨롱 퍼 볼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쿨롱 퍼 볼트. 즉 그 단위 전압당 얼마만큼의 그 전하가 저장이 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쿨롱은 면적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에 좀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을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게 바로 이 유전율이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전율 이전에 한번 이놈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제로라는 거 엡실론 제로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은 그 진공 진공 유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공 유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 안에 아마 진공일 때의 유전율은 아마 8.85. 즉 이거를 아마 엡실론 제로라고 얘기했고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라고 얘기를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유전율은 뭐냐면은 바로 그 진공일 때의 저장량 대비 그놈의 저장량인 것, 그 어떤 물질일 때의 저장량인 거죠. 바로 이 유전율을 이제 아마
높이기 위해서 높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커패시턴스를 제작할 때의 어떤 기술이 되겠죠. 이제 커패시턴스라는 거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많이 다루는 거는 슈퍼 커패시터, 우리말로 하면 뭐 줄여서 말하면 슈퍼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슈퍼 커패시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대개는 카본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 사실은 이제 그 학문적인 가치는 좀 있지만 그 실용적인 가치는 썩 높지 않은 놈 중에서는 바로 루티늄 옥사이드를 쓰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퍼커패시터라면은 이제 유전율을 이제 어떻게 높이느냐가 이제 그 슈퍼캡을 이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놈들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 이중층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 이중층이라는 놈은 어떻게 좀 설명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로 축전기 모양의 계면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 판때기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그 여기랑 여기에 어떤 그 금,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그 어떤 그 축전기라고 가정을 하며고, 축전기 모양으로 바로 두 개의 금속판이 붙어 있다라고 그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그 축전기라고 생각하고 여기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이 모델을 이제 처음에 이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헬름홀츠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계면 사이에 바로 여기 이 안에 이게 아마 금속 전극이 됐죠. 이걸 이제 가상의 금속 전극이라고 봐야 되지만, 이제 금속 전극이 용액이죠. 여기는 용액이죠. 즉 전해질 용액에 놓아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여러분의 교과서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을 갖다 놨죠. 여러분 교과서 그림이 조금 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이 사이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음, 전위를 얘기를 하자는 거죠. 거리가 멀수록 정확하게 전위 차가 맞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위 차는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이 모델이죠. 바로 이게 또 이 사이에 그 직선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층이 굉장히 가깝다, 극단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얘기했죠. 왜냐면은 그 축전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텐셜은 거의 직선이라고 변한다고 했지만, 직선이라고 리니어 리니어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바로 이제 두 개의 금속판이 마주보는 커패시터 모양,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상의 금속판이 두 개가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바로 이런 그 축전기 모양의 계면은 이런 식으로 주장했고, 바로 이놈을 바로 헬름홀츠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는 좀 다른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제 그 주장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작업을 이제 했죠. 그 누가 개선 작업을 했냐 하면은 바로 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냐면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축전기 모양의 계면에 또 있어서 바로 고이라는 사람이랑 채프만 사람이 바로 이제 좀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1910년이랑 1913년. 이때 거의 우리나라가 아마
예,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좋지 않던 뭐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고의 체프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를 이제 줄여서 고의 체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온 분포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의 모델은 뭐냐면은, 아, 바로 이 사이에 아까 판때기가 두 개의 판때기 모델은 헬름홀츠는 여기서 이제 직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선이 아니다. 바로 어느 정도 점진 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표면에는 바로 표면에 이제 음전할 마이너스 차지를 이제 띄게 금속 표면에 마이너스 차지를 띄게 된다면은 아마 이 옆으로 바로 그냥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아마 플러스의 농도가 갈수록 이거보다는 조금 플러스의 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점차적으로 플러스 이온이 모여 있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점차적으로 분포된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분포가 돼 갖고 아마 이거를 또 분산된 전기 이중축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 좀 3.3절에서 설명된 정략적 이론을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발전을 시킨 거고, 바로 이제 축전기 모양 이런 식으로 개념했는데, 이제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다른 모델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스턴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스턴이라는 사람은, 자, 이런 헬름홀츠 판이 여기 있고 헬름홀츠 판 사이까지는 아마 그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여기서 금속 표면에서는 다시 음전하를 쭉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데, 바로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좀 두고 있다라는 거죠. 두가 있고 또 요 사이에 아마 플러스들이 쫙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비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헬무트 플레인, 바로 HP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무트판 사이에 요 사이까지는 직선으로 분포를 이 포텐셜이 바로 이제 포텐셜이 직선 분포. 색깔을 좀 바꾸는 게 낫겠네요. 요 사이에서는 포텐셜의 분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후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스턴이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헬름홀츠와 구어이 체프먼을 그 섞었 뭐 이렇게 헬름홀츠 모델 더하기 구어이 체프만이라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매우 가까운 쪽까지는 헬름홀츠 플레인 이전까지는 헬름홀츠 모델이랑 똑같지만 그 이후부터는 구어이 체프만 모델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구 표면의 모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층 사이에 는 전하가 없는 유의한 거리, 바로 여기죠. 두 층 사이에 바로 여기 사이에는 전하가 없는, 여기에는 전하가 없는 거죠. 엘르모츠 플레인 여기 사이에 없다라는 거. 바로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극 바로 바로 요거죠. 요거 전하가 없는 영역이 있고, 요 안에서는 포텐셜 분포가 리니어하다라는 거. 그 이후에는 고의 체프만 모델 같이 이제 좀 점진적으로 이온 농도 분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 바로 스턴 모델입니다. 바로 이 모델들은 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를 직접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하면은 상당히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한 번에 보기에는 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좀 이해가 똑바로 됐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본다면은 어, 처음에 헬름홀츠 모델은 아마 포텐셜이 이제 직선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헬름홀츠 모델, 그 다음에 고어이 체프먼 모델은 아마 요 둘 사이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분포한다. 그 다음에 스턴은 스턴 모델은 바로 이거라고 그랬죠. 헬름홀츠 판때기까지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렇게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점진적으로 분포된다라는 게 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총 정리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것들은 바로 이제 아, 버크리스, 데바나탄, 뮬러 바로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한 이 모델인데 이 모델층은 뭐냐면은 첫 번째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헬름홀츠 층이 즉 헬- 자, 헬름홀츠 층이 아까 얘기했었던 헬름홀츠층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제 스턴 모델의 헬름홀츠층이 바로 IHP 즉 인터널 헬름홀츠 플레인 내부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부층으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그 여긴 아우터 헬름홀츠 플레인 바로 여기는 아마 I 줄여서 IHP라고 그러고 여기는 OH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가 바로 이제 확산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전기 확산 이중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디퓨전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헬름홀츠 IHP랑 OHP 바로 이제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바로 이 헬름홀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컴팩트 더블 레이어. 컴팩트 더블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요 일대를 바로 전해질 용액이라고 써낸 요 일대를 이제 확산 전기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와 여기 이제 두 층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전기 이중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기 이중층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이번에 나눴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준비된 내용의 끝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